중동 아프리카 순방 결산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중동 아프리카 순방 중 UAE, 이집트, 남아공에 이어 마지막으로 튀르키예를 방문 중이에요. 이번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총평하자면 너무나 성과도 많고 너무나 사실은 자부심을 주신 일이라서 총평 일단 한마디로 드리면 대한민국의 외교가 세계 외교의 중심에 섰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한민국 외교를 볼 때 세 개를 나눠봐야 합니다. 하나는 양자 외교, 그렇죠. 또 하나는 다자 외교, 또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이 세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양자 외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미 협상, 또 한중 협상, 한일 협상에서 보는 두 나라 간의 외교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힘의 역학 관계와 두 나라의 특성들, 또 두 나라 간의 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다자 외교는 달라요. 다자 외교는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하는 APEC, G20, 뭐 UN 이런 외교들입니다. WTO 이런 외교들인데 여기서는 규범이 중요해요. 국제 규범, 원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근데 그동안 보면 이 다자 외교를 주도했던 나라가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흘러왔어요. 기존의 강대국이었죠. 예. 근데 트럼프 이후에 트럼프가 다자 외교를 다 부숴버렸어요. 유엔도 필요 없다. 에이펙도 필요 없다. 에이펙 회의 때 도망가 버렸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기도 하면 G20도 필요 없다. WTO도 필요 없다.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양자 외교로 다 할 거야. 이게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양자 외교로 관세로 다 밀어붙이죠. 맞습니다. 맞다이로 다화한 다음에 관세 다 때려버립니다. 힘 세니까 그게 미국의 양자 외교.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양자 외교는 결국 힘의 외교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제 평화, 평등, 국가 간의 이런 조율, 또 국제 규범 여기에 잘 안 맞아요. 어떻게 더 큰 보면 가치를 뭔가 논의할 수가 없죠. 정말 그 만인의 투쟁, 야만의 시대예요. 양자 외교의 세계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자 외교가 무너져가고 양자 외교로 재편되는 국제 정세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데 그동안 다자 외교를 이끌어왔던 미국이 다자 외교를 부정하면서 붕 떠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다자 외교의 중심 국가로 지금 우뚝 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에이펙 또 G20 계속 이어서 또 지난 UN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 이번 G20의 모토기도 했죠. 바뀌는 AI 시대, 또 새로운 분쟁의 시대에서 국가 간에 연대해야 한다. 또 약소국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서로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무역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무역 장벽을 낮춰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다자 외교의 정신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이 중심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에이펙도 중심이었고 그렇죠. 이번 G20에도 대한민국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세계 정상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곁에 모여서 그 얘기를 하고 그걸 논의로 발제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국, 프랑스 또는 미국이 이끌었던 다자 외교의 중심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자부심이 올라오네요. 자부심이 생기고 예. 그러면서도 실속을 채웠어요. 뭐냐면은 G20 가면서 아랍에미리트와 또 이집트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튀르키예까지 방문을 하십니다. 네. 뭐 엄청난 환대를 받았죠. 엄청난 환대를 받았는데 사실은 관문 교두보 국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나라와 다 이렇게 긴밀하게 갈 수는 없어요. 관문 국가, 교두보 국가가 필요한데 아랍에미리트 또 튀르키예 이 두 나라는요 대한민국을 몹시 필요로 하는 나라예요. 서로 니즈가 겹치는 나라였죠. 그렇죠. 예. 아랍에미리트 예를 들어 볼까 인구 1,000만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조그만 나라예요. 나라 땅도 작아요. 잘 살죠. 하지만 돈은 작은 있죠. 나라고 부족 국가가 연합한 19개인가 예, 연맹 맞습니다. 부족 국가 예. 나라입니다. 안보가 위험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란과 접하고 있고 사우디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는 안보가 제일 중요한 나라거든요. 근데 안보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나라의 존속을 위해서 한국과 협력이 매우 중요한 거죠.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 방산으로 연결이 돼가고 우리 입장에서도 안보로 연결돼가는 그런 교두보 국가로서 우리가 더 확고하게 실속을 다져가는 그런 실익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 외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자부심 넘치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다. 뭐 과거에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미국으로 이어왔던 다자 외교의 중심축이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실익을 채웠다. 그러면서 실익도 채우고 있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우리가 외교가 중요한 나라다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70% 정도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35%밖에 안 돼요. 중국은 30%도 안 돼요. 내수가 큰 나라군요, 다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역의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GDP에서. 달리 말하면 무역이 무너지면 다 굶어야 돼요. 네. 무역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나라. 네. 그러면 무역에서 외교의 뒷받침 없이 다자 외교에서 우리가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 없이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동안은 미국이 업혀왔어요. 사실은 솔직히는 그렇죠. 미국이 길 다 잃어놓으면 우리가 미국 동맹국이에요 하면서 가서 같이 물건을 팔았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제 그거 안 하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이제 동맹국 때문에 자기들이 문 연 다음에 동맹국들이 물건 팔게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확보해야 돼요. 그걸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다자 외교 무대에서. 또 하나 귀국길에 남북 우리 평화 문제에 그렇죠. 대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외교의 세 가지 축을 했죠. 양자 외교, 다자 외교, 한반도, 그리고 또 중국. 한반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교에 대해서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은 알기가 좀 어렵죠. 이집트 대통령이 전에 대통령 누구고 지금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아랍에미리트란 나라만 있고 그렇죠. 이집트란 나라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고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사고를 많이 쳐놓은 게 이겁니다. 뭐냐면 그 전에 열심히 닦아놓은 외교적 신뢰관계를 다 망가뜨려놨어. 좌파 정부가 말이야. 그러면서 다 망가뜨려놨어. 그러니까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쵸. 윤석열이 또라이여서 그렇다라는 생각보다는 대한민국이 변했다로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외교 지금 초기에 외교에 많이 서두르는 이유가 무너진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외교 안보적으로 미중 러일의 한복판에 있는 지정학적 위기 국가.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외교는 너무나 중요한 나라. 또 무역에서도 외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나라. 특히나 미국이 옆에서 무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외교가 중요한데 이 외교의 틀을 윤석열이가 다 망가뜨려 놨거든요. 그럼 빨리 가서 그거 아니야. 우리는 일관돼. 우리를 믿어도 돼라고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짧은 시간에 너무 완벽하게 해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내 정세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외교에 먼저 힘을 쓰시는가라는 의문이 없지 않았는데 이게 명쾌하게 해석이 되네요. 외교가 무너지면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미중 러일 한복판에도 있고 또 우리 GDP에서 70% 넘어 그렇죠. 무역에서 창출되는 나라고. 근데 윤석열이 외교를 망가뜨려놨어요. 잘못된 시그널을 줬던 걸 교정해야 되는 시기였기도 하고. 윤석열이가 외교를 망가뜨렸다는 건 안보를 망가뜨리고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걸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내 문제는 설득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해외 문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죠. 신뢰가 깨지면 다시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은 저런 나라. 그러니까 바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바쁜 거죠. 근데 이걸 너무나 완벽히 짧은 시간에 회복을 하신 걸 넘어서 지금 세계 다자 외교의 중심 국가로까지 우뚝 서는 다자 외교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외교적 역량이 올라가죠. 그럼 미중 러일 한복판에 있지만 우리가 이 강대국들의 충돌을 조율할 수 있는 교량적 에너지를 더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더 얻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토대, 해외 무역 시장 개척의 토대도 더 여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과 중국에만 집중할 수는 없어요. 제3세계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아메리카 곳곳으로 진출해야지 미국의 이런 포갑적인 약탈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이집트 만나고 시장 개척하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판로를 다양하게 하는 거는 정말 그 수출 중심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고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 대통령처럼 좀 못 사는 나라는 뭐 내가 나 대신 뭐 총리를 보내려고 했다 이런 얘기는 참 참담한 얘기였네요. 그거는 국민을 위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업들을 위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기업들이 나라가 안 도와주면 기업들을 혼자 지금까지 다 알아서 해라. 그게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나라가 넘어가겠습니다.